오늘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솔직하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세상을 전부 다 장악을 한 상황에서 원화로 과연 뭘 할 수가 있을까?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가 달러죠. USDT 테더 그리고 USDT 서클까지도 이 두 개가 그냥 시장을 먹어버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도 다들 금이나 유로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전 세계가 원했던 건 그냥 달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인 거고, 그런데도 왜 한국은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결제 편리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 주권의 문제예요.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가 협상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인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네이버 뭐하러 만드냐, 구글 쓰면 된다, 카카오톡 뭐하러 쓰냐, 페이스북 메신저 있다. 그때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이버도 없고 카카오도 없고 한국 플랫폼 산업 전체가 없었을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요. 달러를 쓰면 편하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세요.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법을 짰습니다. 안정성은 잡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혁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은행만 모아놓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쓰면 끝이에요. 반대로 핀테크만 맡기면 혁신은 빠르겠지만 신뢰성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컨소시엄이라는 거고, 은행과 핀테크가 같이 가는 구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솔직하게 그래, 이래야지 시장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만 돌고 끝난다? 그러면 그냥 상품권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 XRP 같은 브릿지 자산과 연결된다? 그 순간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겠죠. 원화에서 달러, 그리고 유로, 엔화까지도 이 네트워크가 동시에 열리는 거고, 그게 국제무역, 해외 송금,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상점 주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통장에 원화만 잘 들어오면 된다 이거거든요. 중간에서 환전과 정산을 전부 다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XRP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차별점인 거고요. 앞으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컨소시엄 정하면서 일부 결제, 무역 영역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면 점진적으로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화폐나 공공수단 같은 영역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풀어버리면 그 수요는 폭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로 규제만 세고 인센티브가 없다면 그냥 이름만 남기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싸우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이 국내 금융주권 그리고 협상력을 지키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이 하면은 전부 다 해결된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은행은 안정성을 지켜주지만 확산은 만들지 못해요. 반대로 핀테크는 확산은 잘하지만 안정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에 두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번 논의 자체가 단순한 코인 이슈는 아닙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에서 주체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손님이 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XRP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달러 패권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으려면은 리플 XRP 같은 중립적인 브릿지가 필요한 거고, 그 순간 XRP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결국에 현재 시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전 세계를 장악했고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통해 가지고 금융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카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카드가 글로벌 레일과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리플 XRP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중요한 건 만들까 말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단순하게 통역료만 내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아니라 한국 금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 통해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결제의 심장 스위프트가 리플의 XRP 원장과 헤드라의 HBAR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매년 무려 150조 달러가 넘는 국경 간의 결제를 처리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의 혈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그 스위프트가 이제 블록체인을 직접 테스트한다?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져보셔야겠죠. 왜 하필 XRP일까요? 수많은 블록체인이 있는데 왜 스위프트는 XRP를 포함을 시켰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ISO 2002라는 국제 결제 표준 때문인데요. 앞으로 모든 글로벌 은행이 반드시 이 언어를 쓰게 되는데 XRP는 이미 이 규격과 호환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블록체인들은 아직 맞추는 중인데 XRP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거고 두 번째로 XRP 리플의 특성입니다. 거래 속도, 에너지 효율, 그리고 결제 비용까지도 은행들이 원하던 조건들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죠. 초당 1,5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고 몇 초 만에 결제가 확정이 됩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느리고 비싸고 복잡했던 걸 생각하면은 왜 XRP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리플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입니다. 은행과 지급결제기업, 규제기관 간의 협업, 그리고 XRP는 단순하게 기술이 아니라 제도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까지도 이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위프트 테스트는 단순히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XRP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할 거는 필요해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스위프트가 XRP로 공식 채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직은 테스트 단계인 거고 다만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XRP를 직접 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번에 HBAR도 같이 실험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 헤드라 같은 경우는 초당 1만 건 이상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기업 지배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강점이 있는데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동시에 실험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고 하지만 ISO 표준, 규제 적합성, 은행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갖춘 거는 결국에 리플 XRP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XRP가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고요. 시각을 넓혀보겠습니다. 스위프트가 매년 처리하는 결제가 150조 달러가 넘죠. 만약에 이 중에 극히 일부라도 XRP 원장을 거쳐가게 된다면 XRP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시세가 움직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거고 저는 이 소식을 보고 확신이 더욱더 강해졌는데요. 그동안 XRP는 SEC 소송, ETF 논의, RLUSD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제도권 진입에 발판을 쌓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금융의 심장인 스위프트가 직접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스위프트의 XRP, HBAR 테스트가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인 거고, 이제는 XRP가 언제 오르냐가 아니라 XRP가 어떻게 금융 인프라로 들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플 XRP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결제에서 XRP는 필수적인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단순한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요. 스위프트가 직접 움직이면서 증명하고 있는 현재 시점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리플이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반등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도 솔직히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오를까가 아니라 시장이 떨어져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웃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겠죠. 시장이 빠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 바로 그 바닥에서 손절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최악의 선택을 스스로 불러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리플이 하락할 때를 즐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핵심은 현금 비중을 종목으로 보시는 건데요. 코인만 종목이 아닙니다. 현금도 강력한 종목이에요. 올인해가지고 몰빵하는 게 아니라 늘 일부 현금을 남겨두고 지정가 매수를 걸어두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거고, 단기 저점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체결되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불안 대신에 웃음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4,500원의 메인 비중을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지금 4,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미리 3,800원, 3,600원의 지정가를 걸어둔 분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평균 단가가 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분할 익절과 분할 매수에 습관하는데요. 시장이 24시간 새벽에도 꿈틀거립니다. 미국장이 튀는 순간 새벽 3시에 갑자기 비트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가 있죠. 이때 미리 지정가 매도를 걸어두셨다면은 깜짝 반등 구간에 수익 실현이 되고, 또 반대로 하락할 때는 자동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코인 시장은 오늘 하루만 열리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보는 습관을 반드시 가질 줄 아셔야 되고, 하루의 하락, 한 달의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큰 그림 속에서 작은 파도를 기회로 만드는 매매법, 이게 결국에 버티고 웃는 사람들의 투자 방법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시장은 늘 오르고 내려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겠죠. 불안한 투자가 아니라 떨어질 때도 기쁜 투자, 이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